해보죠. 어제 했던 거에서 이어서 할 거고요. include IO string이라고 할 거야. 여기 원래 CSTD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create 해서 C++ 하잖아요. 그리고 REPL 알죠? create 해가지고 C++ 틀로 create 하면은 이게 원래는 기본 꼴이에요. C++에 IO 스트링 그리고 std c ou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그대로 한번 써보죠. 이렇게 실행하면은 당연히 헬로월드 나오는 거고. 근데 이게 원래는 스탠다드 엔드 스탠다드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이렇게 쓰는 게 원래는 그냥 정석이거든요. 근데 필요가 없어요. 안 하면 돼 그냥. 그리고 우리 썼던 대로 쓰는 거 F 해가지고 이거 헬로월드 쓰는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기능적으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더 짧잖아요. 아니지, 이게 더 짧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써요. 그냥 이렇게 써요. 이거는 아니 그냥 써보면 알아요. 이게 좀 더 간편해요. 좋아요. 그래서 모든 기능을 다 계승했다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어제 했던 것 중에 C에서 그냥 C에서 COP 이거였잖아요.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막 섞어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리턴도 안 하잖아요. 심지어 그냥 해줘도 돼요. 왜냐면 메인 함수니까. 마음에 드는 걸로 쓰시면 됩니다. 결론은. 그리고 include cstd cstd lib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struct person 이렇게 하잖아요. int age int가 아니라 뭐랄까 int hp 뭐 이런 거 할까? 체력? 부조체죠. 내가 여기서 뭐 struct person p1 이렇게 할까? p1인 person만큼 person 포인터만큼 struct person 이거 빼고 메모리 얼로케이션 사이즈 오브 person 이렇게 person 포인트 이게 메모로 하죠. 상상자가 없다고. struct person 메모리 얼로케이션 그럼 이거 빼면 3 p1 위드로 함수가 없다고. 얘가 빠져도 되고 그러면은 상상자가 없다. 풀로 그냥 써줘야겠네.
잠깐만. person, 아 그래, 얘가 포인터여야지. 얘가 포인터. person 포인터, 이게 맞지? 문법상. 이렇게 구조체를 활용해서 이제 T1이 가리키기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안 할 거고, person T1은 new person 이렇게 해도 돼요. new person, new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당장 뭐라 하죠?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멀록했으니까 free잖아요. 근데 이놈 같은 경우는 delete 키워드를 써야 돼요. 우리 C에서 했던 거, 그 구조체랑 또는 뭐 이런 메모리 얼로케이션 섞어서 쓴 거예요. 이 두 줄은. 그러니까 멀록했으면 free 한번 해야 된다. 였으면 여기서는 new 한 번 했으면 delete 한 번 해야 된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대신에 얘는 지금 왜 뭐로 하냐면은 person 클래스가 없어서 뭐라 하는 건데, person은 지금 구조체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돼야 될걸? 이게 맞을걸? 아마 자바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은 이 키워드에 대해서 좀 익숙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으니까. new는 지금 키워드죠. 키워드가 뭐예요? 키워드. 해당 언어에서 미리 쓰기로 약속한 단어를 키워드라고 하잖아요. 그죠? new라는 거는 이 안쪽에서는 이제 다른 뜻이 있는 거죠. C++ 안쪽에서는. 얘는 객체 한 개 만들게 라는 뜻이에요. 객체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int 포인터 어레이 해가지고 int 포인터 메모리 알로케이션 사이즈 오브 int 하고서 이거 10개 만들겠다. 이게 뭐 하는 건데? 이렇게 하려면은 이런 거 이제 필요하죠. 어레이 free 해줘야 되죠. 이렇게 이거랑 짝이 되게끔 얼룩했으니까. 이 한 줄 해석해보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 그냥 동적 할당이잖아요. 그러면 어레이는 그냥 포인트 변수고, 포인트 변수 8바이트짜리 어레이 있을 거고, 이건 뭐 어디 생겨요? 멀록한 이 int 10개짜리 배열은 힙 영역에 생기는 거죠. 여기 이만큼이 이제 int 하나짜리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리키기 위해서 이 포인트 변수는 존재했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기억 나야 돼요. 이거 시언어에서 했던 거. 이렇게 쓰는 거랑 이렇게 쓰는 거랑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래, 이거 짝을 좀 맞춰서 써볼게요.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돼요. 얘는 멀록했고 new 했고, 얘 멀록했고 new를 해보면 int 어레이 포인터 new int 10 이거랑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거의. 얘도 new를 했으니까 delete 어레이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여기 이제 메모리 올로케이션. 얘는 현재 객체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1번이랑 2번이랑 이렇게 묶어서 봐야 돼요. 1번은 1번끼리, 2번은 2번끼리. 그래서 딜리트 어레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도 씁니다. 딜리트 예열 어레이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다르기는 한데 요 객체라는 문법을 쓰려면은 구조체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게 맞아요. 구조체의 발전형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다른 거긴 한데요. 구조체는 이런 식으로 묶음 단위로 왔다 갔다 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객체도 마찬가지예요. 객체도 묶음 단위로 왔다 갔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런 거. 멀로했으면 프리 해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멀로했으면 프리 해야 된다 인 거죠. 그렇죠? 딜리트도 이거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통일해가지고 new 했으면 딜리트 해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new 했으면 딜리트 해야 된다. 멀로 프리, new, 딜리트 이렇게만 외우면 돼요. 지금은. 근데 얘네 두 개는 이제 호환은 안 돼요. 구조체랑 클래스, 구조체랑 객체랑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호환은 안 되는데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클래스로 만든 요 객체 가지고 많이 뭔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또 여기선 필요한 게 포인터예요. 포인터라서 좀 더 봐야 하지 않을까? 기존에 했던 C에서 했던 포인터를 전에 쓰던 거는 좀 주석 처리로 표현을 했고 이제 쓸 것만 이렇게 남겨놨거든요. 이거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할 건데 잠깐 이거를 같이 올리려면 제가 C와 10을 뿌리니까 얘는 풀었고 그래? 같이 하자. 같이 바꿔버리자. 그래, 먹자.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할 거는 클래스를 활용한 객체 지향 문법들을 몇 가지 할 건데 이거 구글링 해보라 그랬잖아요. 객체가 영어로 뭐예요? 객체 지향이 영어로 뭐예요? OP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얘는 뭐 프로그래밍 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여기서 흔히 말하는 이 오브젝트가 객체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오브젝트가 뭐예요? 그냥 우리 평상시에 영단어로 뭐라고 써요? 영단어로 쓸 때 뜻이 뭐예요? 오브젝트 보통 이제 사물 뭐 이런 거 말할 때 오브젝트라는 말을 쓰죠. 이게 뭐 그래?
요거 보면 좋아요. 저도 맨날 이거 봐요. OOP,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문제를 여러 개의 객체 단위로 나눠 작업하는 방식이라고 나와 있고,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프로그래밍이 이론이에요. 애초에 론이에요. 그러니까 좀 추상적인 개념이 맞아요. 이 OOP의 개념 자체는.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객체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래밍에서의 객체는 데이터의 분산을 막기 위해 데이터와 기능을 하나로 묶은 그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럼? 프로그래밍에서의 객체는 데이터의 분산을 막기 위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는데, 자바나 C샵, C++ 이런 애들이 객체 지향 언어인 건데, 객체가 뭐지? 컴퓨터를 객체 취급하면은 데이터와 기능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데, 이건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잘 한번 보세요. 오브젝트. 일단 객체 지향을 이해하려면은 오브젝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얘를 그냥 좀 쉬운 표현으로 써보면 물리적으로 존재하거나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게 기본이고요. 중에서 자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것과 식별이 가능한 것까지를 의미해요. 통상적으로 쓰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뭔 말인데요?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말 자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문장 자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객체는 실체의 객관적 측면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이게 뭔 말인데요? 객체는 실체의 객관적 측면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실체는 뭐예요? 실체, 이걸 그냥 말로 풀어서 써보면 이거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실제로 존재하는 걸 실체라고 해요. 그러면은 나는 실체인가? 실체죠. 나는 실제로 존재하니까요. 그러면은 내 손에 있는 지금 내 휴대폰은 실체인가? 맞죠?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그럼 여기 내가 보고 있는 이 책은 실체인가? 실체가 맞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모니터는 실체인가? 또는 뭐 빔 프로젝터 또는 이 앞에 있는 스크린은 실체인가? 전부 다 실체잖아요.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개념이 주체라는 개념이에요. 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주체가 보여. 주체. 보통 어떨 때 쓰는 표현이에요. 주체. 주체. 그냥 일상생활에서 쓸 때는 뭐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 일을 진행했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체는 나를 가리키는 건데 사실은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주체야.
맞죠? 내가 나를 거울로 봤어. 그럼 나는 주체죠. 이해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는 실체고 여기서도 나는 실체네요. 둘 다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각자 거울로 보면은 그 개개인이 다 주체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봤어요. 그럼 내 친구는 나한테 있어서 주체예요. 그건 좀 이상하죠. 내가 타인을 봤어. 내가 또는 내 휴대폰을 봤어. 그럼 휴대폰은 나한테 있어서 주체인가요? 타인은 나한테 주체일 수가 없고 내가 바라보는 사물들도 나한테 있어서는 주체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거지. 주체는 실체가 스스로를 부르는 이름 정도가 되는 거죠. 실체가 그 해당 실체를 스스로 부를 때 주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객체의 결론이 나왔는데 객체는 뭐냐면은 내가 다른 무언가를 볼 때 다른 무언가는 나한테 있어서 객체다가 결론이에요. 여기서도 실체 개념이 나와요. 내가 다른 무언가 얘도 실체겠죠. 내가 보고 있으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거일 거잖아요. 다른 무언가는 나한테 있어서 객체다. 요게 이제 그 객실 뭐 이런 거 손님 객장 그 객자 써요 이거. 그러니까 나 말고 딴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때는 방금 전에 들었던 얘기가 적용이 되겠죠. 내가 내 친구를 봤어. 그러면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 녀석은 나한테 있어서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되는 거죠. 나 말고 딴 거니까. 그죠? 내가 다른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얘도 이제 풀어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나 말고 다른 실체를 부르는 이름 정도가 되는 거죠. 요게 그냥 객체를 설명할 때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애초에 이게 추상적인 개념들이고 또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철학적인 개념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철학과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 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여기서는 실체를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좀 하는데 실체는 아까 전에 저 위에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잖아요. 이 녀석을 속성과 역량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실체는 속성과 역량을 가질 수 있다. 객체는 실체잖아요. 결국에는.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걸 가질 수가 있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실체는 속성과 역량이 들어있어. 근데 실체는 객체야. 그럼 객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지 않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는 곧 실체니까. 그냥 단지 내가 아닐 뿐.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다 몰라도 요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예요, 사실.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쭉 처음부터. 그럼 별로 안 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말해보세요. 머리를 써야 돼요, 얘는.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거 딱히 없죠? 그렇죠? 어렵지 않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프로그래밍 영역으로 넘어온다. 그러면 이 말이 조금 바뀌어요. 객체는 속성과 행동을 가진다. 그러니까 역량이 행동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속성과 행동. 속성은 변수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행동은 함수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갑자기 변수 함수 나오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내용 나오다가. 근데 이게 맞아요. 왜냐면 프로그래밍 영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속성. 변수는 왜 써요? 변수를 쓰는 목적이 뭐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인트 a는 10 했어. 이거 a를 왜 만들었어요? a를 실행하려고 만들었어요? 아니죠. a의 목적은 10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만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저장, 즉 데이터 저장의 목적이 있는 거고, 행동, 뭐 void b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럼 얘는 데이터 저장하려고 만든 애예요? 아니죠. 이 b라는 함수 같은 놈들은 실행하려고 만든 거죠. 실행의 목적이 있는 함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는 뭐 우리 뭐 age, 뭐 name 뭐 이런 애들. 행동, 함수는 뭐 있어? 소개하다, 뭐 달리다, 실행하다 뭐 이런 거.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이에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프로그래밍 쪽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인 건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조금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제일 쉬운 예시로, 게임 캐릭터는 실체예요. 게임 캐릭터 실체예요. 내가 뭐 메이플 시작했대. 캐릭터 생성했어요. 그럼 걔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걔가 실제로 존재한다? 그건 아니잖아. 왜냐면 다들 데이터 쪼가리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온라인상에서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또는 컴퓨터
어떤 그래픽 데이터로 뭔가를 만들어냈어. 그럼 그거는 실체라고 할 수가 있나? 따져보면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이걸 실체 취급을 해요. 이걸 실체 취급하니까 얘를 객체시킬 수 있는 거, 객체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객체는 실체여야 객체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걸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세요, 이건. 그러면은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보면은 이런 건가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참고로 3개월 걸렸고요, 그게. 보통 그냥 회사 다니면서 하면은 한 1년 정도 걸린대요. 객체 이런 건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든대요.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각자 이해하고 있는 게 모르겠어요. 그 표현을 잘 못해요, 사람들이. 객체. 실제로 제 친구들 몇 명 모여 있을 때, 야, 객체가 뭐냐? 라고 하면은, 그 클래스 그냥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객체가 뭐냐고. 그거 사용법이잖아. 객체가 뭐야? 라고 하면은, 거의 열에 한 8은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대신에 야, OOP 특징 말해봐 하면 알아요. 이런 거.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 말해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특징 말해봐 하면 이렇게 캡처화, 추상화, 상속, 다양성 이렇게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추상화, 상속, 다양성, 뭐, 캡처화 이렇게. 아무튼 얘는 일대에서 제외를 시킬 거고. 다시 예시랑 섞어서 좀 해볼까? CSTDIO로 가죠. 그리고 int name. 그리고 얘는 따라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차피 저 이거 코드 올려주잖아요. 그냥 복부터 하시면 돼요, 가져갈 때는. 받아쓰기 시간이 아니니까. struct person 구조체죠. 이제 age 플롯 뭐랄까, 플롯 셀러리 연봉, 셀러리 플롯 셀러리, 또 차 네임 100자 정도. 그리고 보이드 워크, 어떤 회사원에 대한 구조체를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이드 뭐랄까, 오프 퇴근 이렇게. 자, 구조체예요. 구조체를 지금 어떻게 나타냈어요? 속성과 행동으로 분리를 시켰네요, 이렇게. 그죠? 지금 1번이랑 2번은 성격이 약간 다르잖아요. 맞죠?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변수에 해당하는 애들이 될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함수잖아요. 이거 제가 함수 바디 안쪽에 아무것도 안 썼다 뿐이지 함수잖아요. 근데 1 더하기 2를 하면 지금 뭐 하나가 나와요? person 하나가 나오는 거죠. person을 여기서 이제 객체 취급하는 거고, 속성은 요 1번, 행동은 요 2번에 해당하는 놈들로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객체라기에는 얘는 구조체니까 약간은 다르긴 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는 추상화라는 과정이 들어갔어요. 추상화.
아마 abstraction이라고 할 겁니다. abstraction. 추상화 어디서 봤어요? 객체 찾아보셨잖아요. 추상화 abstraction 여기 있죠. 그죠? 객체의 공통적인 속성과 기능을 추출하여 정의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아마 그냥 abstraction 치면 추출이 나올걸? 추출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단어 뜻 자체가 추상화 이게 아니라 원래는 추출이에요. 추출이 본질이에요. 추출이 뭐예요? 추출이 뭐예요? 추상화, abstraction, 뭐 추출 어쩌고 하는 건 알겠어요. 지금 여기서도 추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추출, 이게 뭔 말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객체들을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 공통 특성을 파악해 필요 없는 특성을 제거하는 과정이죠. 이거예요. 필요 없는 특성을 제거하는 과정이 추출, 즉 추상화. 이게 그게 아니에요. 미술계에서 쓰는 뭔지 아시죠? 아니 뭐라 그러지? 그 왜 추상적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구체적인 말고 구체적 반대 추상적. 그 추상이 아니에요 얘는. 추출이라고 하는데요. 왜 추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냐면 사람 한 명에 대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저는. 사람을 표현하는데 속성이 뭐뭐뭐 있을까요? 사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속성. 나는 키가 몇이야? 나는 몸무게가 몇이야? 뭐 내 시력은 몇이야? 또 머리색은 뭐 어떤 색이야? 뭐 이런 거 있죠. 또 뭐 있나? 내 주민등록번호 뭐임? 또 뭐야? 뭐 전화번호 이런 걸로도 나타낼 수 있잖아요 나를. 그죠? 그리고 내 나이는 몇 살이고 내 연봉은 어떻게 되고 내 이름은 뭐야 뭐 이런 거요. 근데 지금 여기선 뭐가 남아있어요? 나이, 연봉, 이름 이렇게 남아있죠. 원래는 이 사람이라는 어떤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애들도 들어가도 됐던 거잖아요. 키, 몸무게 뭐 이런 애들. 그죠? 이런 애들도 들어가도 됐었는데 나는 프로그램에서 얘네들이 필요가 없어. 내가 만들 프로그램에서는 얘네들이 뭐 작용할 뭐 건덕지가 없어. 그러면 빼도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런 특징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거, 나이, 연봉, 이름을 변수화 시켜놓은 거잖아요, 지금. 이 과정 자체가 그냥 추상화예요. 추출. 똑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나? 달리기. 뭐 공부하다. 뭐 있나? 뭐 TV를 보다. 뭐 출근하다. 뭐 일하다. 이런 거 할 수 있죠. 이건 내 능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 중에서 나는 출근이랑, 그러니까 뭐 일하다랑 아니면 퇴근하다 뭐 이 정도? 나머지 거 다 내가 제낀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출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징 또는 능력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오는 과정이 추상화예요, 그냥. 근데 이거는 OOP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OOP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추상화라고 치면은 아마 위키백과에 나올걸? 아무 위키 말고 이런 거 컴퓨터 과학이라고 나오죠 애초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개념 또는 기능을 간추려내는 것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사람 한 명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일단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거 이어서 할 건데요. 가정을 좀 할 거예요. 뭘 가정할 거냐면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회사의 ERP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ERP 시스템이 뭐예요? 회사에서 보통 ERP라고 하면 자원 관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ERP. 그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회사에서는 다 쓰는 거예요, 그냥. ERP 업체 같은 거 끼고서. 뭐랄까.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냥 데이터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 해당 데이터들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 좀 와닿을 만한 거는 그런 거. 병원 갔어요. 내가 병원에 갔어. 진료를 받아. 그러면 보통 의사가 뭘 해요? 의사가 앞에 앉아가지고 내 거 이력 같은 거 보고 있죠. 내 진료 이력이나 아니면은 뭐 내가 방금 찍고 온 엑스레이 사진 같은 거 또는 이 사람한테 처방했던 약들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다 요새 컴퓨터로 하잖아요. 수기로 안 하잖아요, 그런 거. 그거 ERP예요.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관리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근데 그게 또 병원 창구 가도 똑같이 있잖아요. 그 해당 간호사들이 쓰는 처방전 막 이렇게 해주고 출력해주고 막 이런 거. 둘이 똑같은 프로그램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료실에서 받았던 진료 내용을 수납할 때, 결제할 때 이제 그 간호사도 똑같이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망을 구축하는 거, 데이터 관리하는 거, 다 ERP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게 회사의 ERP 시스템을 구축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지. 사원의 나이, 사원의 연봉, 사원의 이름 뭐 이런 거. 자원 관리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내가 한 사람에 대해서 사원이 뭐 한두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아야 되는 거. 나이, 뭐 연봉, 뭐라 하지? 월급? 셀러리면 연봉인데 연봉? 이름. 또 뭐야? 한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의 사고 같은 거 당할 수 있으니까 혈액형 미리 파악해놓고 이메일 주소라던가 뭐 주민번호라던가 전화번호라던가 나이, 연봉, 이름. 뭐야? 또 뭐가 있을까? 그래. 키, 몸무게, 또 결혼 여부, 뭐 이런 거, 자녀, 유무. 또 뭐가 있을까? 회사에서 필요한 거 말고도 이 정도만 할까? 그래, 뭐 이런 거 유튜브 닉네임 이런 거 있을 거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 한 명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제 특징들? 그냥 마구잡이로 뽑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얘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이거 필요 없어. 자녀 유무, 아니야, 키 몸무게 뭐 이딴 거 필요 없어. 전화번호, 중요번호, 이메일 주소, 혈액형 이딴 거 필요 없어. 그리고 가지치기 하는 거.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 여기 abstraction. 그러니까 업무에 당장 필요 없는 거는 날려도 되잖아 지금.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내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데 뭐 이런 잡다한 특징들을 쭉 나열해놓고 여기서 내가 필요한 특징들만 뽑아내는 거. 이 속성들을 뽑아내는 거. 그래서 얘네들을 데이터화 시킬 수 있다. 속성, 변수로 저장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지. 필요한 속성들만 가져와서 속성들을 갖고 어떤 객체를 정의하는 것. 추상화 변수를 뽑아낸 거죠 지금. 별로 안 궁금해 하는 거는 그냥 날리자. 얘는 오추 워크가 얘는 워크 뭐 출근 퇴근 이런 거. 또 뭐 있을까? 보이드 ERP 시스템에서 필요한 거. 휴가? 이거 방학인가? 뭐 아무튼 휴가. 또 집에서 게임하는 거. 이딴 건 필요가 없잖아. 일하는 데 있어서 이걸 저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실행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이런 것도 이제 다 추상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객체장에서는 애초에 이런 추상화 과정을 거친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객체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객체를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한다 인 건데, 이거를 게임으로 한번 가져와 보자고. 게임. 내가 어떤 게임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레벨 1이야. 그럼 당장 레벨이란 시스템이 필요할 거고, 또 레벨 1이라 체력이 얼마고 만화가 얼마고 뭐 어택 포인트 얼마고 뭐 방어력 이런 거 얼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네들은 속성으로 취급이 되겠죠. 또 얘가 할 수 있는 뭐 스킬 같은 거, 달리기, 뭐 점프, 또 뭐 있어, 스킬 1, 뭐 스킬 2,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갈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새로운 스킬을 배웠어.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더 늘어날 거고, 행동이 하나 더 늘어날 거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얘도 이제 다 게임 캐릭터 하나를 표현하기 위한 방식이죠. 뭐 이동 속도라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휴식, 뭐 이런 애들. 약간 성격이 다른 애들. 여기 이제 추상화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하나 더 만들죠. CSTDI요. 메인 생략.
여기서 잠깐 할 얘기는 상속에 관한 거예요. 뭐 진짜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갈 건데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상속, inheritance. 상속이 뭐예요? 상속 어디서 들어봤어요? 상속이란 단어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내가 뭐 10억의 유산을 상속받았어 뭐 이런 거. 그 상속이에요. 그 상속이랑 다를 게 없어요. struct person 이라고 했을 때 int age는 1이야. int x는 2야. int ams는 2야. struct 뭐랄까 또 int age는 11이야. int x는 4야. int ams는 이건 0이라고 해야겠지? 8이니까 걔한테 8은 없으니까. 자, 이 두 개를 비교 한번 해보죠.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뭐예요? 이거 안에 들어있는 변수 이름이 다 똑같잖아. 그죠? 사람도 이런 속성 뽑아낼 수 있는 거고요. 강아지도 이런 속성 뽑아낼 수 있는 거잖아. 맞죠?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상속 inheritance 이거는 계승을 의미해요. 물려받다 말 그대로. 그냥 드라마 그거 딱 연상시키면 맞는 개념이에요. 사람이랑 강아지를 예를 들었어요. 개라고 합시다. 네. 사람, 개. 여기서 이제 왼쪽을 표현을 왼쪽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과 개를 묶을 수 있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네들은 동물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해봐야 되는 게 사람은 동물인가? 강아지는? 아니, 개는 동물인가?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은 뭐예요? 얘 맞는 말이고 얘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또 해볼 수 있는 게 사람은 개인가? 개는 사람인가? 이렇게 나눠보면은 1번이랑 2번이랑 차이점이 뭐예요? (1번과) (2번의) 차이점. 1번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묶을 수 있는 실질적인 상위 개념을 가져와죠. 동물이라는. 그죠? 2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네 서로 비교하고 있죠. 그랬더니 2번의 답은 둘 다 아니다잖아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맞죠? 사람은 개가 아니야. 개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은 얘네들은 성립하지 않아. 대신에 개는 개는 동물이야. 사람은 동물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공통 속성을 가질 수 있어. 그러면 자,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능력을 개가 물려받는다? 좀 이상해요. 사람처럼 말하기 뭐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개의 능력을 사람이 물려받는다? 이것도 좀 이상해요. 개가 뭐 달리기가 시속 뭐랄까 시속 50km/h래 뭐 이런 식이에요. 사람은 그걸 따라잡을 수 없죠. 아니면 뭐 개의 후각을 따라잡는다? 이거 안 되잖아요. 얘네끼리의 호환은 안 된다예요, 결국은. 대신에 사람도 동물이고 개도 동물이면은 동물의 능력을 물려받을 수 있지 않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동물이라는 커다란 바운더리 안에 사람도 있고 개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얘네끼리는 호환이 안 돼도 이렇게는 호환이 되지 않나? 라는 개념이에요, 상속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애니멀, 동물, 에이지 1, 레그 0, 암스 0 이렇게 시작을 했대요. 동물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1살이고 다리는 없고 팔도 없어요. 그랬을 때 사람은 이건 뭐 나이 6살이라고 합시다. 나이 6살이고 다리 2개고 팔 2개. 강아지는 나이 11살이고 다리 4개고 팔 없어. 지금 구조체가 3개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 얘를 이제 좀 시각화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를 그냥 써보면 나이, 다리, 팔 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속성을 얘도 갖고 있고요. 얘도 갖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애니멀, 여기는 person, 여기는 dog 이 정도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구조상 이렇게 연결할 수 있지 않나? 사람은 동물이다. 개는 동물이다가 가능하니까. 이게 맞는 말이었으니까 애초에. 명제상. 그죠? 이걸 그 빨간 선을 표현해 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public animal. 얘도 마찬가지로 public animal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사람은 동물의 상속을 받겠다. 개는 동물의 상속을 받겠다. 이렇게 써버리면은 이 빨간 선을 표현한 거예요. 상속을 받겠다라는 의미예요, 이 문법이. 그래서 잘 보세요. 나이는 다 1살로 가봅시다. 나이는 다 1살로 갈 거고 얘는 으로 가서 이렇게 갈 거예요.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모양. 보면은 이 왼쪽이랑 오른쪽 그림이랑 비교를 좀 해보면 왼쪽에 코드랑 오른쪽에 그림이랑 사람 자체는
나이 1, 다리 0, 팔 0이죠. 근데 사람 쪽 안쪽에 보면은 다리 2개, 팔 2개 이거밖에 없죠. 그렇죠? 나이는 몰라, 내가 설정을 안 했어. 그렇죠? 걔 쪽 보면은 얘도 나이는 설정 안 했죠 지금. 대신에 다리 4개고 팔 0개잖아요. 그대로 그린 거잖아요 지금.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근데 잘 보시면요, 이 메인 헌터 안쪽에서 이렇게 해보죠. 사람 한 명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프린트 F 해가지고 t1.ag를 출력을 해볼게요. 지금 t1.ag를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t1.ag는 몇이에요? person.age예요. person.age. age라는 변수는 지금 지정되지 않았죠. 실행하면 1 나오죠. 그렇죠? 1이 나온다는 거는 여기에 t1.age라고 해볼까요? t1.age는 1 나와요. 얘가 1이네? 맞죠? t1.age는 내가 지정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이 나와요. 그러면은 나이가 1인 거는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죠. 그럼 동물의 나이가 이렇게 바뀌면 얘도 똑같이 바뀌나? 를 테스트 해보면 되잖아요. 테스트를 해보면 t1.age가 10이 됐죠. 왜냐면 제가 동물 측에 있는 나이를 10살로 바꿨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뜻하는 게 뭐예요? 얘가 1이면 얘도 1 나오고요. 얘가 만약에 10이면 얘도 10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작용했다네요. 그죠? 이 빨간 선이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상속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상속은 물려받는 느낌이었죠. 그러면은 물려받는 개념이 생기려면은 물려주는 쪽이 있을 것이며 물려받는 쪽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물려주는 쪽의 모든 속성과 행동을 물려받는 쪽이 계승한다 라고 해버리면 되겠네요. 물려주는 쪽이 이쪽이죠 지금. 애니멀 쪽이죠. 왜냐면 얘가 더 큰 개념이잖아요. 물려주는 쪽의 모든 속성과 행동은 지금 없어요. 속성과 행동을 물려받는 쪽이 계승한다면은 얘가 이 애니멀을 따라하면은 이제 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속성과 기능을 물려받다예요. 그냥 이렇게 한 줄 써주면. 그러면은 내가 직접적으로 T1의 age는 10살이야, 11살이야. T1의 네임이 없지? 렉스는 뭐 3개야. T1의 암스는 3개야 라고 하지 않는 이상 T1의 암스 이렇게 따로 말을 해주지 않는 이상 여기 1133 나오잖아요. 그러면 1133 내가 따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근데 이걸 만약에 안 했대.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10, 22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아니죠. 10, 00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얘네들은 아직 지정이 안 됐다네요. P1에 렉 쓰면은 2가 맞는데? P1에 암 쓰면은 2가 맞는데? 얘가 00이잖아. 부모의 능력을 지금 다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냥 물려받은 그 상태를 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지 렉스 암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물려주는 클래스가 하나 있고요. 다시 물려주는 쪽이 하나 있고요. 물려받는 쪽이 하나 있어요. 그림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물려주는 쪽이 될 거고 물려받는 쪽이 될 거고, 물려주는 쪽에 있는 이런 속성들을 물려받는 쪽이 그대로 계승한다예요. 그래서 10, 0, 0 이렇게 나와요. 지금 여기서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는 뭐 구분집합인지 뭐 합집합인지 교집합인지 이런 거. 사람은 동물의 부분집합이다, 맞는 말이죠. 동물은 사람의 부분집합이다 이러면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명제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개는 사람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거 따져보면 말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상속관계로 두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말은 참이고 어떤 말은 거짓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네 개의 문장을 따져보면. 그래서 왜 그 옛날에 뭐 벤다이어그램 이런 거 할 때 아마 고1인가 나올 텐데, 벤다이어그램 그 수학의 정석 첫 단원인가 아마 그런 거로 봤을 때 집합 개념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관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지. 동물, 사람, 이거 뭔지 알죠? 부분집합 기호.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똑같이 고등학생 때 나오는 것 같은데, 명제, 뭐 참, 거짓 말하는 거 있잖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막 이러는 거. 명제 기호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나타낼 때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부분 집합 개념이 들어가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이미지화를 시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다 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걸 직접 쳐보면 클래스 다이어그램 이런 거 쳐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관계도를 나타내요. 얘네들끼리 이런 거. 스트럭처 다이어그램, 뭐 비헤이비어 다이어그램, 뭐 구조적 또는 행동적 뭐 이런 거. 행위적 그런 거.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물려주는 쪽을 부모라고 하고요. 실제로 물려받는 쪽을 자식이라고 해요. 이거 이제 다른 말이 슈퍼 클래스, 서브 클래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저는 클래스라는 말을 안 썼는데, 왜냐면 저는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스트럭트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런 느낌이에요. 이 지금 구주체를 사용한다 뿐이지, 클래스가 만약에 있다면 얘는 이제 뭐 SUV랑 세단으로 나눠진다
이런 느낌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하위 개념이 될 것이고 얘가 이제 상위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은 SUV는 자동차인가? 세단은 자동차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SUV다 해버리면 이상하잖아요. 아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자동차 중에 SUV 아닌 것도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발레를 들면은 거기서 이제 상속 개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가끔 이제 그림 같은 거 찾아보면은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화살표 방향이. 그러면은 SUV가 카한테 상속을 해줬다 이게 아니라 이 기호가 아까 얘기했던 그 명제기호 있죠. 거기서 나온 거라서 방향이 반대일 수도 있는데 그냥 더 큰 개념 찾아주시면 돼요. 이 얘네들 중에. 그래서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가 나오는데 부모 클래스는 물려주는 쪽, 자식 클래스는 물려받는 쪽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호 같은 걸로도 표현이 가능하고 이런 개념적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고 또 이런 시각적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시작은 어디부터 했냐면은 이것 때문에 요거 사람은 동물이다 때문에. 그래서 얘를 쓰는 이유 자체는 이제 재사용성, 재활용 빈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재사용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하나 만들어 놓고 얘를 계속 돌려 쓸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OP 특징 같은 거 보면 여기 있네. 재사용. 재사용 있고 또 부모의 특징을 자식에게 모두 물려준다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 보이는 코드의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똑같이 이 말을 언급할 필요가 없고 이걸 그냥 갖다 쓰면 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똑같이 1, 2, 3 썼어요. 나중에 여기다가 1, 2, 3을 써야 되는데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걸. 왜냐면 여기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갖다 쓰면 되는 느낌이라서. 그러면은 이건 중복이 아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아까 전에 이 상태는 중복이었잖아. 대신에 이걸 그대로 갖다 쓰는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중복을 없앨 수가 있다. 애초에 객체지향 언어의 설계 목적은 이것 때문이었어요. 코드의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려워요. 사용법 자체가 절차적 언어보다 약간 조금 더 추상적인 개념도 많이 들어가고 유기적인 뭔가를 구축을 해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살짝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네, 지금 상속은 그냥 맛보기로 해보고 이거는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코드에 예시는 남겨놔야 될 것 같으니까 뭐랄까 person이라고 할 거고 animal이라고 할 건데 이거 그냥 변수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animal은 person이야. person 데이터는 animal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죠 지금. 뭘 안 하죠 이러면. 그죠? 지금 이 둘 중엔 누가 더 상위 개념이에요? 얘가 더 상위 개념이잖아요. 이러면 뭐라 안 해요. 사람 한 명 만들었고 동물 하나 있어요. 동물에다가 사람을 넣겠대요.
동물의 범위에 내가 사람을 넣겠다. 이건 상관은 없죠. 근데 이게 만약에 뒤집힌다? person에다가 animal이라는 걸 넣겠다? 얘는 뭐라 그래요? 못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집합 개념상 애니멀이 더 큰 개념이잖아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person이라는 곳에. 이 말의 결론은 할당할 수 없다 하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얘는 안 된다. 행동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빨간 줄이라는 건. 대신에 이런 건 가능하다. 너는 지금 person이야 라고 강제로 형변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casting이라고 합니다. 형변환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게 그냥 안 됐던 이유는 이 녀석의 범위가 너무 넓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person이라는 작은 범위로 강제로 변환시킨 거예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겠지. 왜냐면 얘는 person만 받아들일 수 있는 변수니까. 모든 동물은 사람이 아닌데 지금 사람으로 취급해 라고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는 이제 내가 쓴 거기 때문에 이런 강제 형변환이 이루어지면 모든 책임은 개발자한테 있어요. 왜냐면 얘는 안 된댔거든 애초에. 하지 말랬거든. 하지 말랬는데 내가 아야 이거 그냥 맞는 거 같으니까 진행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더 이상 이제 오류는 안 보여주지만 책임은 나한테 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캡슐화 여기 보면 캡슐화 또 다형성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진짜 찐 클래스를 같이 좀 진행하면서 알아볼게요. 지금은 약간 진짜 맛보기 맛보기 정도. 추상화랑 상속은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예시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얘를 바꿀까? 얘를 바꾸자. 이름 바꾸기. C and CPP and OOP C and CPP and OP 이렇게 바꾸자. 이거 솔루션만 바뀌었구나. 그러면은 C and CPP 솔루션 검색기로 하면 됐다. 잠깐만 이거 또 여기다가 됐고
있지.